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집 미적분 단원, 미적분 영역에 대한 적분 그리고 미분 뒷부분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는 26번, 28번, 29번, 30번입니다. 시험지가 없는 학생은 멈춰두고 연습장에 먼저 풀어보시고 풀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제곱분의 3x 플러스 1, x는 0보다 큰 자, 그림이 x축, y축이 그려져 있습니다. x축하고 두 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표면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수직인 표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지금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있는데 얘가 단면이 점점점 그 1로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상황이네요. 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고 이 녀석도 정사각형이고 이 부분도 정사각형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부피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이 일반적인 x를 표현을 했을 때 x축에 그죠? 이 넓이는 x에 의존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sx가 실제 x일 때 이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델타 x를 이제 극한으로 줄일 테니까 인테그랄 이제 부피 v는 인테그랄 x의 1에서부터 2까지 sx의 다음에 이제 커팅된 부분에 x에 의존한 넓이의 dx 넓이를 적한다. 쫙 쌓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sx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y는 x 제곱분의 3x 플러스 1 루트가 이 x일 때의 y 값이죠. 실제 그러니까 이 놈이 실제 y 값이고 sx는 정사각형인 탓에 y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y제곱으로 쓰면 안 되고 x에 의존한 표현이 되니까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x제곱분의 3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이제 결국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죠. 일단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우리가 취한 적분을 갈지 뭐 x제곱을 묶어버리면 2x가 되니까 형태가 비슷하긴 하나 지금 x제곱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문제의 출제 의도는 치환이냐, 부분이냐, 부분적분이냐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써라 이건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은 아니, 부분적분을 쓰는 게 좀 더 나은 형태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 곱셈으로 정리를 해보면 1부터 2까지 3x 플러스 1에 x의 제곱분의 1을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dx 그러면 그적 미적을 해야 되는데 미분이 된 녀석이 이 녀석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하는 대로 그적 미적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 일단 가로 치고요. 그대로니까 3x 플러스 1이 있고 자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것이고 얘가 떨어지면서 한 칸 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함부로 밖에 빼줍시다. 이렇게 빼주고 2, 1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이제 미적할게요.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미분을 하게 되면 3이죠. 3이고 그럼 3은 밖으로 함부로 빼주시고요. 적분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x에 마이너스 1승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밖에다가 더해줘 버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푸는 것이고 일단 좌변은 처리가 됩니다. 왼쪽은 마이너스가 있는 채로 2를 집어넣어 주시면 7,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7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4가 되겠네요. 즉 2분의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더하기 3에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lnx죠. 그래서 ln 절대값 x인데 뭐 어차피 양수니까 잡고 이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풀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 좌변은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겠네. 더하기 오른쪽은 3에 ln2 빼기 ln1 ln1은 0이니까 ln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구성을 찾아보면 답이 미안한데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정답 구성 찾아보면 답이 2번에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무난한 부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적분을 알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환 부분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걸 판단하라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 문제를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이런 원 C와 점 A가 2,0이고 B가 0,-2가 있습니다. 원 C 위에 있고 X 좌표가 음수인 점 P에 대해서 PAB의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 Q라는 녀석은 0,2 코사인 세타인데 Q라는 녀석은 여기에 지금 어디도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Y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에서 직선, 복잡하네요. BP로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할 때 PR 사이의 거리를 세타에 의존한 형태인 F 세타라고 했을 때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 세타, D 세타의 값을 구하라. 자, 단위원도 아니고 일단 반지름 길이가 2인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조건을 한번 적어보면 이 부분이 세라가 된다는 소리죠. 일단 됐고요. 이 부분이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A점은 반지름이 2짜리 인원 2,0이고 B는 0,-입니다. 일단 표시를 해주고, 자, 지금 일단 0, 코사인 2 코사인 세타가 대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Q라는 점이 0,2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항상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수원에서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미적분에서도 도형을 여러분이 잘 좀 잡으셔야 돼요. 도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우리 SAS 합동부터 시작해서 AA 닮음, SAS 닮음, 뭐 우차 많은 걸 배웠지 않습니까? 또 원에 대해서는 성질. 이런 원에 대한 성질이 있을 때 또 자동으로 나와야 될 게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거. 맞죠? 그다음에 또 원주각하고 중심각은 2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름을 지날 때는 반드시 90도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방법에 이 문제의 풀이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는 분명히 중3에 있는 원에 대한 그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 세타랑 똑같은 각을 생각해 보는데 90도가 되면서 뭔가 이제 문제의 조건하고 다가갈 수 있을 만한 녀석을 찾아보면 이 A라는 점을 쭉 이동해서 요 점으로 보더라도 이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 각도 원주각이라서 세타가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0,2 코사인 세타를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사인 세타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2에서 코사인 세타를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2가 있는 조건이 많이 없지만 이 반지름 자체가 지금 2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한다는 얘기는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갚는 이 실제 이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쉐이핑 해가지고 원점에서 이쪽으로 수선을 발 이렇게 딱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면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 우리가 찾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써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또 이제 파란 색깔이 전체적인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인 것도 당연하죠.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평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도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빨간 색깔인 이 코사인 세타를 딱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이 지금 0,2 코사인 세타니까 y축 위에 있는 거잖아요. y축 위에 지금 이 q라는 점이 분포가 될 텐데, 작도를 딱 이만큼의 길이를 딱 떼와서 여기다 딱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면 네, 여기 빨간 색깔 요만큼을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0,2 코사인 세타라는 이 점이 우리가 찾는 Q점이 되는 거죠. Q점이. 그래서 Q를 빨간색 쓸게요, 그냥. 작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림을.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자체가 뭐냐면 Q에서 직선 BP로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Q에서 직선 BP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봅시다. 내려보면 그쪽 이 점에서 요만 직선을 할게요. 갖고 쭉 수선을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직이 되고 이 점이 우리가 찾는 R점이 되는 거예요. R점.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F세타라는 건 뭐냐면 PR의 길이거든요. PR의 길이. 그렇죠? P와 R 사이 거리를 F세타를 했으니까 요 검은 색깔 요 부분의 길이가 우리가 찾는 F세타입니다. 요 길이가 F세타가 되는 것인데, 이 F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되는 순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럼 요 부분에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초록 색깔로 표시해 드리면 요 부분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 색깔 이 길이는 전체 반지름이 2니까 2에서 2 코사인 세타만큼 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PR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 녀석에서 우리가 이 평행선이니까 그대로 요 지금 평행선을 작도를 해버리면 이런 초록 색깔 수선이 될 거고 평행선이 될 거고 당연히 동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록 색깔 이 실제 길이랑 PR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이 사인 세타를 감아버리면 이 초록 색깔 길이 나온 거 보이십니까? 즉 써보면 이 녀석의 길이가 써보면 2 코사인 세타에서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미안합니다.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부분 좀 고칠게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죠. 빨간 색깔 빼준 겁니다. 반지름 위에서 이만큼 빼준 거에서 파란 색깔 사인 세타를 감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전체적으로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실제로 우리가 찾는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는 결국 PR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우리가 찾는 F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F 세타를 찾았으니까 적분만 구하면 되거든요. 얘를 적분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 세타, D 세타를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 써준 거예요.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를 일단 밖으로 빼고, 1-1 코사인 세타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어쨌든 사인 형태가 나오니까 치환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환 적분으로 갑시다. t라는 녀석을 1 코사인 세타로 두면 dt는 어떻게 되죠? 전미분으로 쓰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d 세타를 dt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제 처리를 계속 해보시면 자, 이꼴 2에 일단 적분구가 나중에 작고 얘는 t로 바꿨으니까 얘는 이제 t로 바뀔 거고 그렇죠? 얘는 dt로 바뀌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t에 dt가 되는 것이고 적분 범위인데 6분의 파이일 때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에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거든요. 30도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아래 끝이 됩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즉 6분의 8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이죠. 적분 구간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3분의 파이를 넣도록 하죠.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라서 2분의 1이고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2분의 1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좀 지정을 한데 얘를 이제 계산해 주라는 거죠. 답지 구성이 복잡한 걸로 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2분의 1의 t제곱에 계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의 1에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확대 좀 해드릴게요. 확대했고요. 날라가고 t제곱부터 처리하면 2분의 1 넣는 순간 4분의 1이죠. 4분의 1 마이너스 얘 제곱합니다. 4분의 2는 4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3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요. 자, 얘 계산해 주면요. 상수 따로 빼면 4분의 얘가 7이고 1 빠지니까 마이너스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뒤에다 써주고 얘는 마마뿔 되니까 2 루트 3이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 약분이 2씩 되겠네요. 2 되고 3 되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곱할 때요.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아니고 4 루트 3이죠. 쌤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쌤이 아직 연습이 좀 덜 됐죠. 자, 더하기 3이고 그래서 얘가 4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풀 때 이렇게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내가 답이 없거나 답지가 잘못 풀었다 생각되면 검토를 할 때
내 풀이를 보면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군.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있는지 볼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풀이 과정을 잘 적어 놓으셔야지 할 때마다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또 연습하는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원주각이 같다로 이제 출발했지만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 난다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두 번째 방법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다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이제 작도가 좀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중심각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중심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 각을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체육 시간에서 아주 즐거워 보이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2세타가 되거든요. 자, 2세타가 되니까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차이가 난다.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P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P점의 좌표는 동경으로 이게 따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2분의 3파이죠. 맞죠? 2분의 3파에서 2세타만큼이 빠진다고 보면 실제 이 부분의 동경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동경의 각의 크기는 2분의 3파이에서 2세타만큼 빠졌다고 보는 것이고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위에 있기 때문에 P점의 좌표는 쓰자면 2 코사인 2분의 3파이 좀 복잡하지만 일단 써보세요. 2세타 콤마 2 땡길게요. 2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라로 일단 P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간단히 줄여지거든요. 우리가 그 짝수 홀수 예전에 수원에서 했던 거 기억할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이 홀수일 때는 그 일단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영역으로 들어가면 얼사탄코로 들어가서 2분의 3파이가 요 짝딱이고 요 부분에서 2세타를 예각으로 보고 들어가면 탄젠트 영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코사인은 일단 사인으로 무조건 홀수면 바뀌고 부호는 탄젠트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코사인 영역이 아니라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2에 사인으로 바뀌고요. 2분의 3파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날아가고 2세타가 된다고요. 그런데 탄젠트 영역도 코사인은 탄젠트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달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서 홀수고 홀수면 사인은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뀌고 일단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앞부분 다 지워버리고 마이너스까지 다 지워버리면 2세타 됐던 거 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을. 그렇게 되는데 사인 역시도 탄젠트 영역에서는 그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점 좌표는 이렇게 찍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전처럼 그 작도가 아까 작도 방법이 훨씬 편하긴 한데 이게 잘 안 보이고 좌표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BP의 길이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BP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 점의 좌표를 찍는데 이것도 좀 상상을 해보시면 보세요. P가 지금 이게 들고 있다가 B점에 가까워질 때 실제 세타가 0이 되겠죠. 이 P는 동점으로 보고 이 직선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실제 각도 극단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2 코사인 0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0,2 즉 출발을 시점을 P 직선이 여기에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P 직선이 여기 있을 때 점이 여기 찍히고 P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각도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되면 세타 각이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점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코사인 세타는 점점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요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P가 요점이 됐을 때는 세타가 이해되시겠죠? 1세타가 되니까 그 정확히 또 4분의 파이니까 여기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P점 이렇게 오게 되면 각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 이 각일 때는 이제 음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2분의 8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쭉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을 찰칵 찍어보면 예, 제가 좀 말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세타가 45도니까 코사인 45도면 2분의 루트니까 요점에 찍힐 거고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90은
0이죠. 0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P점 요때랑 요때는 우리가 제외된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세타 각에 따라서 세타가 0일 때 요거고 세타가 2분의 8일 때 여기까지 되는 이렇게 떨어지는 코사인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 코사인 세타에. 그래서 Q점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비슷하게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0,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Q에서 일단 PB로 바로 그냥 작도를 한번 내려봅시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내려보면 이 점이 이제 R이 생기잖아요. 그럼 PR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얘도 아까 전처럼 비슷하긴 한데 쉐이핑을 해가지고 실제 이 길이를 찾는 거죠. 실제 이 검은 색깔 전체 길이는 어떻게 잡히냐면 반지름이 2인 탓에 얘는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쵸?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PB를 찾는, PR을 찾는 게 목표니까 이 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각. 그러니까 검은 색깔 색칠을 해버리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아까 전처럼 그런 길이 안 보이면 이렇게 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의 크기는 총 2파, 아니 파이죠. 삼각형 2파이에서 2세타, 꼭지각 2세타를 뺀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같으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PB의 길이는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이 B각, 이 검은 색깔 각을 감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감아버리면 P, BR의 길이가 나오죠. RB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금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왔어요. P하고 B의 점의 길이가 나오니까 PB의 길이에서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PB의 길이에서 RB의 길이를 빼주면 우리가 찾는 PR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좀 돌아가다도 이렇게 복잡하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거꾸로 위에서 보고 작도해가지고 평행선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확실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PB의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 요 길이는 눈으로 보일 거고 여기서 코사인 요각을 두 배 각을 사용해서 감아버리면 RB의 길이가 나오니까 PB에서 RB의 길이를 빼가지고 PB에서 RR이 아니고 RB죠. RB의 길이를 빼가지고 PR의 길이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아까 전처럼 뭐가 나오냐면 2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써드리면 이렇게 하면 계산 생각 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세요. 이게 도형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타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얘도 줄였고 제곱해서 날려주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또 다른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29번. 일단 29번까지 풀고 30번 따로 끊어서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에서 함수 gx가 fx 더하기 2의 fx승.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뭔가 원래 있었던 함수에서 fx가 합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죠. 다시 말하면 얘의 원함수는 x 더하기 2의 우리가 많이 그려본 형태 아닙니까? 이 x승 여기서 fx가 합성이 걸린 것 같이 보이죠. 맞죠? 걸면은 이 안에 들어간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g 함수가 되는 건데.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가 fa가 6인 a에 대해서 gx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fx가 걸 건데 일단 우리가 이 함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g의 이 함수를 한번 걸어보자고요.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 예측을 해봅시다.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 x승 그리고 x 더하기 2를 두 개를 그려서 곱셈 함수로 가보죠. 자, 일단 이 x승 그립니다.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0점, 마이너스 2가 0점이 되고 이 x승 1일 때 뭐 2가 되는 건가요? 0일 때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맞고 0일 때 1이 이 x승이고
그래서 직선을 그어주면 뭐 대충 그리셔도 되는데 정확히 그리자면 뭐 예시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두 개를 이제 곱해라. 곱셈 함수를 바로 그려보는 건데, 우리가 힘 관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은 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 x 더하기 2가 얘가 맞죠? 잠시만요. 여기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점에서 두 개 곱하게 되면 빨간 색깔 그래프는 곱하기 그래프 빨간색으로 하면 요 점 지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요 때는 이 x승이 1이라서 곱해봤자 1 자기 자신 항동안에서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느낌 오죠? 그다음에 얘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곱해버리면 더욱더 플러스가 되면서 이 x승은 지수로 쫙 올라가고, x 플러스 2도 x 올라가니까 이제 훨씬 더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느낌이. 올라가면서 얘들은 또 연속적으로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대 통과하고, 이 지점부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음수로 가긴 가야 됩니다. 자, 음수로 가긴 가는데 힘 관계가 EX승이랑 다항함수예요. 그러면 EX승 쪽으로 힘이 당겨서 B 올라간다 했죠. 얘가 지금 당기는 힘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0 플러스로 가는 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힘인데 두 개 곱하게 되면 음수라서 음수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두 개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항함수가 지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수함수 쪽으로 사라라 끌려간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더하기 2의 이 x승 그래프라는 게, 이 형태의 그래프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눈으로. 그럼 과연 그 값은 언제인가가 지금 문제인데, 어쨌든 대략적인 그림이 얘가 나왔어요. 파란색깔 지우고. 자, 그러면 지금 fx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차함수 fx가 fa 이꼴 6인 a에 대해서 gx가 a에서 최대값을 간다는데, 지금 fx가 a 6인 지점에서 gx가 최대값을 간다는 것은 이 지금 GX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맞죠? 그러니까 G가 이 합성 F를 걸더라도 F라는 것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만약에 F가 이제 아래로 블록인 이런 형태였다면 맞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면 계속 지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성이 걸리게 되면은 이 빨간 색깔 그래프에다가 합성을 걸게 되면은 오른쪽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좀 이동을 좀 했습니다. 순간 이동을. 그래서 그 지금 FA in A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 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나오면 최대값이 없이 계속 빨간 색깔은 뜨겠죠.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그래서 대칭 형태로 이 부분에서 대칭이 되긴 되겠지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형은 나올 수가 없고, A에서, 그러니까 FA가 6인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래프 개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최대값이 되고 아니면 요 부분이 최대값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FA가 6인 지점은 정확하게 F 입장에서는 최대값이 6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때 값이 F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6일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A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가로로 써보면, 가로로 그려보면 입장에서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대칭축이 이제 x 이꼴 A가 되면서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러면서 이 값이 6을 가질 때라는 것을 이 형태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빨간 색깔은 이거 만약 밑에 이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때는 여기까지 해서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최대 정점을 찍고 요 정도 값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반대쪽으로 대칭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다시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대칭 형태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요 이제 그래프 해석이니까 게임 끝났어요. 나가 gx는 x 이퀄 b랑 x 이퀄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간다는데, gx가 최소값을 갖는 지점은 얘가 어쨌든 이렇게 변하니까 최소값을 갖는 시점은 분명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럼 이 부분은 언제냐 따져볼 거면 결국은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x 플러스 2의 이 x승이라는 그래프의 극소값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애초에 원래 있었던 원시적인 형태에서 미분을 이제 딱 취해보면
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2x승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x 더하기 2의 2x승이죠. 그러면 얘를 2x승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3의 2x승이 되는 것이고, 얘가 그 이제 f, 그러니까 이 녀석의 뭐 h라 할까요? hx의 미분값이죠. 도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사실 극값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x승은 무조건 양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값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거를 증가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 그림상에서 얘가 마이너스 3일 때가 극소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제 개형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본 이 형태에서 봤을 때 x 이꼴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얘가 보라 색깔이 쭉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그 이렇게 되는 지점이 x 이꼴 한 놈은 b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놈이 한 놈이 b가 된다는 소리고, 한 놈이 예쁘게 그릴게요. 이 놈이 b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x 좌편이. 그래서 말하자면 b랑 b 플러스 6 사이로 대칭이 이루어지는 쪽이 마이너스 3을 함수값으로 가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h가. 즉 f의 b랑 f의 b 플러스 6은 같은데, 이때가 그 f의 함수값으로 마이너스 3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빨간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합성의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6개의 크기로 마이너스 3의 근을 가지니까 실제로 세로로 세워보시면 이때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b라고 하면, 이때가 뒤에 있으니까 b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요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이제 fx가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가 a, b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그래서 시끄러워서 제가 지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 성모 씨랑 의모 씨, 어쨌든 네, b랑 b 플러스 6, 이제 뭐 하다 말하냐? fx 이꼴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얘의 제곱이라는데, 이거 안에서도 또 출제 의도가 숨어 있죠. 이거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 또 고1 과정이 또 떠오르셔야 됩니다. 고1 부등식 부분. 고1 부등식 부분 생각해보면 뭐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유클리드 공주 이야기하면서 엄청 강조 좀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랑 동일해요. 거리의 제곱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근이 이렇게 있다면 얘가 지금 A, B의 결정권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얘가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면 알파하고 베타의 거리의 제곱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맞죠?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가로의 제곱이나 고1 부등식 부분에서 똑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됐고 배웠다고요. 써드리면 x제곱이나 실수일 때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다. 이런 거 배웠는 걸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제 의도가 다분하죠. 그래서 거리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얘가 결국은 알파, 베타 이제 이 대칭축에서 만나는 거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얘가 A, B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 관계없이 뭐 일반성 안 있고 A를 원점 혹은 Y축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Y축으로 잡아버리고 얘는 0점으로 줘버리고, 얘가 0점이니까 B랑 B 플러스 6이 됐다는 얘기는 거리 입장에서 총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으로 봐버리면 되죠. 그냥 마이너스 3이랑 3일 대로 보면 전혀 뭐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0일 때 6의 값을 가지니까 fx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는 양수라 했을 때 kx제곱 형태에 플러스 6이라는 형태다 이거예요. 시끄러워라.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x가 3일 때 k 값이 나오죠.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k에 3, 3은 9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6이 넘어가니까 아니면 3을 넘기고 9를 넘기면 9k가 9가 되니까 k가 1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는 일만 남았는데 얘는 0일 때 생각해보면 근의 공식도 필요 없다. 그죠? x제곱 넘겨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놈은 얘가 루트 6이 된다는 소리고 한 놈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거리는 2루트 6입니다. 2루트 6. 그죠? 그러니까 2루트 6의 제곱을 하면 끝이 난다는 얘기죠. 루트 6, 루트 6이니까. 그래서 2루트 6에서 제곱을 잡아주시면 2는 4에 6 곱하니까 24. 그래서 24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다분히 합성함수 개념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2의 2x승. 그러니까 이번엔 곱함수죠. 곱셈 함수 0과 그 다음에 극값 개념. 극값이 0일 때 최대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차함수의 오목 볼록성이 들어가고 이게 또 고일이죠. 고일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추측을 이렇게 눕혀서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의 어떤 거리? 부등식 개념이 들어가죠. 고일의 부등식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딱히 뭔가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지만 딱히 제가 봤을 때 출제 의도 자체는 거리로 봤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수화시킬 수 있느냐, A, B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F를 특수화시켜서 본질적인 알파, 베타의 거리를 잡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회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은 어려운 문제지만 또 되게 좋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한번 풀이 정리하시고 영상 이렇게 끊고 정리하고 30번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